내수가 대침체라. 이런 아수라장 처음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고요. 저성장의 고리가 2022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저성장이 10분기 연속 이어져 왔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2025년 1월, 2월, 3월까지도 이게 저성장을 하면 이제 11분기 연속 저성장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성장의 끝이 어떻게 될 거냐예요. 저성장의 끝이. 이게 제가 봐서는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가 나올 때 전망해 드린 게 한국은행에서 오늘 발표가 됐네요. 사실 한국은행의 충격 보고서입니다. 주요국의 내수 경제성장 기여도입니다. 내수가 경제성장에서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대한민국 0.1%입니다. 세계 평균이 1.6%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0.1%포인트. 내수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인도네시아는 5.5%로 내수가 경제성장률에 굉장히 많이 기여합니다. 스페인은 2.8%고요. 영국은 2.4%. 스위스도 내수가 1.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내수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캐나다도 1.5%고요.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여기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독일도 0.3%, 이탈리아도 0.4%는 진짜 심상치 않죠. 그런데 우리가 더 심상치 않죠. 진짜 내수가 기가 막혀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 굉장히 나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내수의 상황은요. 저는 대한민국 위기 때보다 대한민국의 내수가 완전히 폭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8년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199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988년입니다. 1988년에서 1996년까지 성장기라고 봤을 때 이때 내수가 우리 경제 성장률의 어떤 기여도는요 9.1%입니다. 내수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리고 외환위기를 우리가 거칩니다. 1997년에서 2002년까지 4.5%로 반토막 납니다. 위기라는 게 무섭죠. 위기가 한번 터지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집이 한번 휘청거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돈 안 씁니다. 차라리 걸어 다닙니다. 예. 집이 잘 나가 그럼 돈 써요.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가 계속 잘 나가면 국민들이 지갑을 많이 열어요. 그런데 나라가 한번 휘청이잖아요. 돈 안 씁니다. 외환위기 때 떨어진 거 보세요. 반토막 났잖아요. 게다가 카드 사태 때 보세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3.1%로 떨어졌죠. 금융위기 때를 보세요.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하고 같이 보신다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절반으로. 2.4%.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또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극단적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쓰는 것이 절반으로 툭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2024년은 이제 복합위기인데 이게 절반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절반이 아니에요. 예, 0.1%잖아요. 이게 절반으로 떨어지면 0.6%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봐야 되니까 더 봐야 되지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나라가 갈라치기가 돼서 마치 말입니다. 내전을 하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모든 분야에 이게 좌파가 있어요. 좌파가. 이 좌파가 보수를 공격하든가 아니면 보수가 좌파를 공격하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요.
이게 진보가 있으면 싸우다가도 국가를 위해서 타협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좌파는요 싸우다가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게다가 무너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좌파예요. 이게 북한 추종자들이잖아요. 간첩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은 계속 내전 상태가 정신적 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게 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024년 줄어드는데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더 많이 줄어들어서 내수가 성장에 기여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네,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면 2024년 지표를 보시면 섬뜩섬뜩하지 않나요? 뭐가 섬뜩섬뜩하지 않느냐? 여러분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0.1%로 떨어지고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1.9%까지 올라가서 실제로 2024년 2%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출이 만약에 떨어지면요. 수출이 만약에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요. 더 심각하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 푼다고요? 돈 풀면요. 순간적으로는 좋아져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왜냐? 돈을 풀었을 때 추가 소비가 일어나야 돼요. 100원을 풀면요. 사람들이 한 110원, 120원, 130원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원을 풀잖아요. 그럼 50원도 안 써요. 50원도. 다시 말해서 소비의 진작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풀었기 때문에 나라 부채는 늘어나잖아요. 나라 부채는 늘어나는데 소비의 진작은 안 되고 그러면 저성장은 계속되면서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국가 신용등급이 완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망가지잖아요. 그때 위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나 혹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나 그런 위기들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환위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만큼 내수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제 경계감을 보고 항상 보시라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 강조하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는 참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은 아닐까. 돈 뿌려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거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